네, 오늘 강연을 맡은 일반 1단 강준일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원기 109년의 의미인데요. 이제 원기 109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산종법사님께서 신년 법문으로 주신 우리 모두 개벽성자로 삽시다라고 법문을 주셨는데, 선천시대, 후천시대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선천시대에는 천존의 시대, 천도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음의 시대라고 그러죠. 후천시대는 양의 시대, 인존의 시대,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다, 인도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는 후천시대는 해원상생, 영육상전, 이사병행, 동정이려, 원형, 이정의 도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도학이 병진하는 도수다. 물질과 정신이 개벽되는 도수요, 양심과 도덕이 살아나는 도수다. 전체 불의 도수이자 진급의 도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그럼 언제 바뀌었는지 저는 대종사님이 대각하시고 바로 그때 바뀐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나 선천 후천은 성자와 철인들이 천지의 운행하는 도를 밝혀놓은 것으로 대종사님께서는 그 기점을 갑자년에 두셔서 일대급 만에 돌아오는 큰 회상이 갑자년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때는 갑자년이 아니거든요. 그럼 언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년을 찾아봤습니다. 갑자년을 찾아보니까 1864년, 1924년, 1984년이 갑자년이에요. 그 갑자년절에 바뀌었다면 1804년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나폴레옹이 즉위를 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조선 순조 딱 15세가 됨으로써 친정체제를 시작한 그 해더라고요. 서양에서 보면, 영국에서 보면 1804년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천존에서 인존으로 바뀌었을까? 근데 영국은 여전히 왕국이었습니다. 왕이 굉장히 힘이 셌고 귀족이 굉장히 또 힘이 센 시대였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1864년인가? 미국 링컨 대통령이 그때 재선에 성공했고요. 우리나라는 철종이 사망 후에 고종이 이제 즉위한 그 해입니다. 동학이 1860년도에 시작했는데요. 동학의 교주 최재우가 4년 만에 대구 감령에서 처형이 된 해입니다. 그 해가 1864년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대산종사님께서는 아니면 대종사님께서는 1924년 원기 9년 갑자년을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또 법문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선천에서 아까 후천시대로 되면서 우리가 개교표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지금 이제 우리 후천시대의 시작이 갑자년이고, 그렇다면 원기 9년입니다. 원기 9년. 원기 9년에 원불교가 어떤 일이 있냐? 소태산 대종께서 이제 대각을 하시고 연산반도 복례정사 칠상초랑에서 교법을 제정하신 후 때를 보시다가 드디어 원기 9년 갑자년이 되어서 3월 30일 교화의 첫 인연지인 경성을 방문합니다. 그게 서울교화의 시작이죠. 원기 100년 서울교화를 시작하셨고 5월 6일 12제자와 함께 만덕산에서 첫 선훈련을 합니다. 초선한 지가 지금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6월 1일 익산 마동에 있는 도광사절을 빌려서 불법 연구에 창립총회를 합니다. 9월에 중앙총부 건설을 시작해서 11월 중에 녹조 초가 두동가 17칸을 완공해서 중앙총부를 시작을 합니다. 원기 9년에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해죠. 그죠? 대각하시고 실질적인 교화를 펼치시려고 지금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바뀌는 도수를 보고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보통 우리가 30년이 한 세대라고 하죠. 30년 지나면 제너레이션, 다음 자녀가 또 이제 애를 낳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30년으로 합니다. 대생의 이제 일원회상의 4번, 그러면 한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36년을 우리가 일원회상 1대라고 하고요. 108년을 한 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대가 우리가 원기 원년에서 36년, 2대가 37년에서 72년, 3대가 73년에서 108년이 이제 한도수가 마무리되고, 이제 원기 109년은
우리 교단적으로는 새로운 두 번째 도수를 시작하는 4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강연 주제인 원기 109년의 의미는 교단적으로 또 한번 볼 거고요. 서울 교구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볼 거고요. 안암교당 측면에서도 한번 볼 거고요. 저 개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교단적인 측면에서는 한 도수가 마무리되고 제4대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신문 1면에도 교단 제4대가 시작이 되고 어변성룡의 서막의 열린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기 109년은 원불교의 새로운 세기문을 여는 청룡의 해다. 불법연구의 창립, 서울교화 100년, 만덕산 초선한지 100년, 총부건설 10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교화 동력에 박차를 가하고 대동파업의 의지로 힘차게 교화의 동력을 세우자, 뭐 이런 의미로 원불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교단 제4대가 이제 시작되는 109년을 앞두고 2년 전부터 교단 4대 1회 설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4대 제1회 설계위원회에서는 우리 다가올 미래를 기후위기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한다,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한다, 그리고 2030 세대가 탈종교화가 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표현을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현을 정했습니다. 원불교 4대에서는 원불교 창립 정신과 교법 정신을 회복하여 시대에 걸맞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상생과 평화의 공동체로 나아가자라는 의미고요. 미래 변화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고 새로운 교화 환경과 조직을 구축하자라는 의미고요. 한국 사회와 인류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원불교적인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보완하자,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 비전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목표로서 교법 정신을 회복하자, 교화 구조를 대변화하자, 세계교화 기반을 확충하자,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실천하자, 그리고 전무 출신 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거고, 이와 관련된 핵심 의제와 실천 과제로서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교법 정신 회복으로서 정기훈련의 내실화, 교화단으로 상시훈련을 정착하자, 예비교육자 교육을 내실화하자, 이런 것들로 실천 과제들도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교화구조 대변화에서는 열린교당, 열린교화를 개척하자. 이제 앞으로 우리 교무님 수가 교당 수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재가교도 역할이 중요하고 열린교당을 만들자라는 거고요. 미래시대, 미래세대의 교화를 하자. 중앙총부의 역할 전환과 교구자치제를 좀 더 확대하자. 이런 핵심 과제를 정했고요. 세계화 기반 확충으로서는 세계화 거점을 확산하자, 세계 평화운동과 종교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문화를 확산하자, 이런 걸로서 디테일한 또 핵심 과제들도 만들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실현으로서는 사안 생태계를 형성하고 사요 실천운동을 확산하고 시대 동공의 정립과 활동을 확산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전무 출신 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 사업에도 전무 출신 역량 강화, 전무 출신 인사제도 개선, 후생복지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4대에서는 더 힘을 쓰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4대 1회 설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부 보고서에 따라서 이제 금년부터 아마 교단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 교구의 측면에서는 서울교화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 서울에 오시다, 원불교 교화, 서울교화 100년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가 작년 6월 달에 이제 처음 발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준비위원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교화 100년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서울교화 100년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봉축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준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방길동 교무가 소태산 서울을 품다라는 책에 보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오신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라는 것을 밝혀놓는데요. 여기에서는 물질 문명의 관찰을 통해 정신 회복의 모색과 시도지가 경성이다. 시국 관찰 및 미래 세상 전망지다. 모든 제도와 문물의 탐방지다. 법규와 제도의 예비 시행자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산반도에서 교법을 제정하시고 첫 교화 인연지로
서울을 찾으셨다 이거죠. 3월 30일 날 원기 9년 3월 30일 날 서울을 찾으셨다. 경성을 찾은 큰 뜻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지난번 종로지구 교무회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우리 주사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교무님들과 회장단들에게 서울교화 100년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했을 때 가장 많은 나온 단어가 새롭다, 수도다, 정신개벽이다, 시작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인연, 어떤 시점이다, 교화의 시점이다, 향후 원불교화의 인연을 만들고자 하셨다, 물질이 정점이다, 정신개벽을 해야 된다, 교화를 서울교화 100년을 위해서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서울교화를 원불교화를 더 확산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많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서울교화 100년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다 새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념 봉축 사업을 해야 될지 논의를 해서 교화준비위원회가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구에 계시는 모든 교도님들에게 이 책자를 이제 전달을 하려고 지난 연말에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오늘은 교무님께서 제 강연 때 이거를 깜짝 쇼로 배포하시라고 오늘 교도님들에게 아마 전달이 되었습니다. 서울교화 100년 기념 봉축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주제로서 원불교 서울 100년 다시 꿈꾸는 소태산, 원불교 원기 100년 서울교화 100년을 맞이하여 제가 출가의 마음과 합력으로 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우리 서울교화의 변곡점을 만들자, 이런 뜻을 우리 교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화 100년을 기해서 우리가 교도님들에게는 교법의 내면화로 원불교인의 자긍심을 좀 고취시키자, 이런 의미고요. 우리 교당으로서는 법회문화 개선으로 오고 싶은 교당을 만들고 공부 위주의 교화종의 풍토를 좀 조성하자. 지구에서는 지구 중심의 연대 교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구축해보자. 서울 교구 측면에서는 시대와 생활화 대정화와 동행하는 어떤 교구 모델을 구축해보자.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서울교화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은혜와 마음 공부를 선도하는 원불교 이미지를 좀 더 확산을 시켜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봉축 사업을 어떤 것을 할지를 정했습니다. 크게 교법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교법 동행 사업, 교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문화 동행 사업,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은혜 동행 사업,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정했습니다. 세 가지 기념 봉축 사업 분야를 정했고 교법 동행 사업으로서는 소태산 대종사 10상을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날 아마 굉장히 목조로 크게 만들었거든요. 3월 30일 날 10상 봉정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당으로서는 법회 문화 개선, 우리는 이제 모델 교당으로서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좀 더 확산하자라는 거고, 서울 성적지를 좀 장업하고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금년에 만들어서 서울 성적지 해설단을 양성을 했고, 아마 금년에 모든 교당에서는 서울 성적지 순례를 좀 금년 동안 좀 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 함께 법회라고 해서 월 한 번은 서울 기원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고 같은 기도문으로서 기도를 하자. 모든 서울 교구의 교도님들이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인연 찾기, 우리 교당 인연 찾기, 인연 맺기 캠페인을 하자는 게 교법 동행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0년 기념 법회를 하는데 우리가 원불교 창립 100주년 때 우리가 상암구장에서 크게 우리가 100주년 사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좀 더 지속되는 사업이고 교화에 좀 확산되는 그런 사업을 하자고 해서 서울교구 모든 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로 나누어서 그리고 어떤 4가지 주제를 가지고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울 시민들에게 꾸준히 홍보를 하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법회를 하자 해서 기념법회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날이 실제로 이제 대종사님께서 경성역에 오신 100주년 되는 날인데 그날이 또 서울교당 창립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3월 30일 토요일은 서울교당에서 창립 100주년 행사를 하고요. 3월 30일 일요일 날에는 문화예술의 주제를 가지고 소태산 기념관에서 화곡 지구 교도들은 참석을 하고요. 서울교구의 전 교도들은 유튜브라든가 동영상으로 법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전 교도가 참여하는 형식의 법회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4월 14일은 마음공부의 주제로 여의도 지구에서, 그리고 4월 28일은 은혜 나눔이라는 주제로 원남 지구에서, 5월 19일은 기후 환경이라는 주제로 우리 종로 지구가 소태산 홀에서 기념 뷔페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6일은 생명 존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남 지구에서 소태산 홀에서 뷔페를 가질 예정입니다. 문화동행 사업으로는 100년 기념 엠블럼을 제작했고요. 문화예술 행사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 서울교구 성가연구회 주관으로 해서 문화공연 행사들이 있을 것이고요. 100년 컨텐츠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기념 영상도 제작하고요. 서울 성적지 순례에 관련된 영상도 지금 1탄에 한번 나왔습니다. 청년 영상 컨퍼런스라든가 동행 위크, 그리고 청년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기념 행사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은혜동행 사업으로는 대사의 은혜 나눔으로 해서 대각 개교절날 서울본공회에서 주최하는 김치 나눔 행사를 좀 더 크게 할 것이고요. 제로 서울 환경운동, 그리고 자살 예방 열린 포럼, 생명 사랑 지킴이 100명 양성하는 이런 은혜 나눔 동행 사업을 시작이 됩니다. 원불교 교화 100년 기념 그 로고로 숫자 100은 이제 100년을 의미하고요. 원은 일원상을 의미하고 일자에 이렇게 줄이 3개 있습니다. 3대력을 좀 정진시키자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물길 모양은 문화가 흐르는, 그리고 꽃피는 교화, 이렇게 해서 100 안에 이게 들어가게 이런 엠블럼을 지난 연말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기념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 기념 책자에 17쪽에 있습니다. 17쪽에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됐고요. 조직위원장으로 서울교구 교회 의장님이 이제 하시게 됐고요. 서울교구 사무국장과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지금 이제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교구 소태산 기념관에서 결제 기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교구 신년 할애를 겸해서 2시 30분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교도님께서는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 홍보도 이제 했고요. 이렇게 뭐 신년 할애 음악회도 될 겁니다. 서울교구에서의 의미는 이렇고요. 그럼 안암교당에서는 원기 93년 안암교당 발전을 위한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안암교당 비전 서문을 만들었고, 2년 전에 안암교당 창립 50주년을 했고 50년사 봉정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상 교무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안암교당 50년사가 원불교 홈페이지 이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원불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북 편에 보시면 우리 안암교당 50년사를 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안암교당도 신임 회장단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안암교당도 이제 109년에 15년 동안 비전 서문을 세우고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새 회장단께서, 그리고 새로운 교화단이 변화가 됐고, 안암교당도 뭔가 새로운 교화의 변화, 그리고 동력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기대가 아주 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금년에 정년퇴임입니다. 실제로는 2월 달에 정년퇴임인데 12월에 벌써 정년퇴임식을 다 했습니다. 학부에서도 했고요. 공대에서도 했고요. 전부 다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2월 초까지 가서 제가 방을 빼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1983년도에 이제 처음 석사를 하고 LG전자라는 창원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직장 생활만 40년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한 4년간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한 시간을 빼면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한 게 한 36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금년부터 학교에서 교수에서 이제 명예교수로 명예자를 달더라고요. 이제 3월부터 명예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국민대학교에서는 뭐 기획지당도 있고 공대 학장도 했고요. 대외적으로는 뭐 가스공사 경영자문위원도 있고, 롯데 월드몰 타워 할 때 그때 안전 문제가 있어서 안전기술자문단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혁신기술자문위원을 꽤 오랫동안, 8년 동안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학회 활동도 많이 했고요. 기계학회, 열공학분 회장도 있고, 설비공학회 회장도 했고요. 국제냉동기구라고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한국 대표로 해서 회장으로서 계속 6년간 활동했고, 기계설비단체 총연합회 회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올림픽 관련해서는 1996년부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능올림픽에 제가 관여가 됐냐,
당신이 선수 출신이냐? 아닙니다. 기능올림픽 옛날에는 구두, 재화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데 이쪽도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화돼 가지고 지금은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시큐리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IT 분야도 많이 있고요. 로봇 분야도 있고 96년도에 냉동이라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제가 냉동하고 에어컨 이런 거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삼성전자 자문도 있고 LG전자 이런 쪽하고 일을 했고요. 그래서 실무와 영어를 좀 아는 분이 좀 새로운 분야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냉동 감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를 제가 키워서 이 친구가 제가 키운 선수인데요. 2003년도에 스위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저보고 분과장을 하라 그러고요. 기계분과 분과장을 한 종목만 하지 말고 여러 종목을 다 맡아라. 그러다가 또 부대표를 해라. 그리고 그러다가 전체 50개 종목을 다 총괄하는 기술 대표를 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이 돼서 제가 기술 대표를 했습니다. 한 8년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대표로 영국 대회를 갔고, 그 다음에 2011년도, 2013년도에 독일 대회, 2015년도에 상파우르 대회를 갔는데요. 이게 독일 대회 때 종합 우승 이후에 사진을 찍은 거고, 이거는 브라질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확정하고 선수들과 함께 브라질 현지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청와대에 97년도부터 계속 2년마다 이제 아마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간 것 같아요. 2년마다 청와대에 초청돼서 계속 김영삼 대통령 때는 칼국수를 얻어먹었고요. 계속 이제 방문하게 됐고, 기술 대표가 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방문해서 제가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고 뉴스에 나오니까 나보고 친구들이 많이 놀렸습니다. 너 수구 꼴통이냐? 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었냐? 이렇게 욕을 먹었거든요. 2년 후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같이 또 투샷을 나오니까 너 문빠냐? 또 이게 놀리더라고요. 우리 과학기술은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진리를 탐구할 뿐입니다. 운불교 교도들은 우리 진리를 탐구할 뿐입니다.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도예요. 정부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산업자원부 표창, 고용부 노동부 표창, 국토부 장관, 뭐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 훈장까지 다 받았습니다. 정부 일만 한 게 아니고 열심히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그만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공학계 명예의 전당인 공학 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금년부터 저도 이게 또 원로위원으로 바뀝니다. 이제 다 명예자가 되고 명예가 되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변화가 있고 인력 양성을 해서 우리 졸업생들이 또 많은 데서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안암교단 교도 부회장을 19년을 했고 회장을 14년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도진아재단 이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서울교구 교화기획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 감로교화재단 그리고 서울교구 교화발전재단 이사를 하면서 우리 교당 일은 지금 좀 후진들에게 좀 물려줬지만 교구일이라든지 우리 교단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진아재단 이사를 하면서 우리 안암교당의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가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해마다 2명, 3명씩 우리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가 계속 있는 한 계속 도진아재단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교화기획위원회고요. 감로교화재단은 상산, 좌산, 종사님의 이사로 발족돼서 온불교 미래교화 후원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교화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불교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 그리고 사직적 도덕의 훈련이죠. 그래서 저기 있는 일원에서 모든 생명들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열심히 하고 인가봉, 처처불상 뭐 등등 신앙을 하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 수행으로서 일원의 체성의 합의라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도님들 함께 우리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도덕적 사실의 훈련에 바탕된 우리 온불교 신앙 수행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